네, 안녕하세요.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K옥션을 리뷰했잖아요. 이번에는 서울옥션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하고 K옥션하고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옥션보다 K옥션이 조금 더 영한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서울옥션에 나오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더 고전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블루칩을 많이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옥션이 1년에 한 번 정도 홍콩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홍콩과 옥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좀 느낌을 가져가는데 그때 좋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윤영근 작가님의 판화. 이제 원화와 판화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윤영근 작가님의 판화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실크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나 오픈 소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들어가서 보니까 판화에 넘버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 소스는 넘버링 없이 찍어내는 작품인 거고 판화는 넘버링이 있게, 예를 들어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넘버링이 있게 찍는 그러한 작품인데 윤영근 작가님의 이 판화가 나왔고 59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뭐 예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낙찰이 됐던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게 낙찰이 됐던 것 같고요. 윤영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BTS의 RM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으로 또 인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유한 작가님의 판화, 이 또한 이유한 작가님의 판화입니다. 이유한 작가님의 판화 중에도 이러한 작품은 저는 흔하게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응 시리즈, 다이얼로그 시리즈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판화는 많이 봤었는데 요거는 흔하게 봤던 건 아닌데 어쨌건 가격대가 970만 원으로 각각 낙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옥션에 어찌 보면은 좀 가장 아쉬운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저번 K옥션 때도 김선우 작가님이 유찰이 돼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50호인데 시작가가 5천이어서 너무 비싼데 이거 분명 유찰이 나겠다 해가지고 유찰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작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시작가가 1,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다. 수수료 포함하고 그러면은 2,400만 원 정도의 50호가 낙찰이 된 건데 이거 조금 너무 싸게 낙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선우 작가님이 뭐 개인전도 열심히 하시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쉽지 않나. 김선우 작가님의 인지도에 비해서 낙찰가가 너무 낮게 배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져가신 분은 되게 좋은 거고 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센바이펜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 K옥션에서도 센바이펜 작가님의 작품이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호응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왜냐면 센바이펜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도상이 괜찮았거든요. 이번 서울옥션에 나온 작품 같은 경우도 호빵맨을 약간 모티브로 잡은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한 40호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40호면은 호단가가 20만 원 정도라서 80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600만 원 1비딩으로만 낙찰이 됐어도 700만 원 갤러리가보다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찰이 됐다라는 거. 요즘 확실히 시장이 이런 좀 이머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블루칩이 아닌 작가님들한테 좀 차가운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마이 코바야시 그리고 에드가 플랜스 작가님의 작품도 유찰이 됐어요. 코바야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작가님이고 이러한 좀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갤러리 조은에서 약간 핸들을 하는 그러한 작가님입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인데 유찰이 됐어요. 10호 800만 원. 사이즈에 비해서 800이면은 20%까지 하면 9,600만 원, 960만 원인데 갤러리 가보다는 비쌌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불과 올해 초중순까지만 해도 이러한 작품이면 가격대가 1,0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에드가 플랜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지금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빌라잔 소속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가님인데 비딩이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오히려 개인전이 조금 독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개인전 가서 작품을 봤을 텐데 더 많이 더 좋은 작품들이 있는 거를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용 작가님의 작품. 이건용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갤러리가와 옥션가가 약간 역전이 나는 작가님이 몇몇 계시다. 이건영 작가님은 아예 역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선상에 있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통해서 정말 우샤우샤우샤우샤 하면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옥션에서는 약간 요즘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게 1번이고, 2번은 이건영 작가님의 작품 시리즈도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 자체가 저번 옥션부터 해가지고 최근 옥션에서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좀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유찰도 나고 비딩 자체가 그렇게 높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논란이 일어나도 그냥 제 의견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이건영 작가님도 지금 여러 갤러리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보통 작가님이, 특히 대가님이 좀 한 갤러리랑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품 수량 문제나 뭐 옥션에 낼 때도 이런 거에 있어서 컨트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박서보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잘 나가고 있죠. 작품 자체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전시가 있으니까 이러한 좀 힘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호인데 1억 9천이면은 저는 굉장히 잘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호 기준으로 22만 불이니까 20호 기준으로 갤러리가가 한 2억 5천 정도 하는 거니까 세컨더리로 저는 잘 구애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션으로. 작품은 자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핑크. 그리고 빨간색이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음 걸 보게 되면 정광영 작가님, 남춘원 작가님, 김태호 작가님, 이 세 작품이 연달아 유찰이 났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블루칩 작가님, 대가 작가님들도 그들만의 약간의 그런 단계성, 계열, 단계? 뭐 작가님을 단계로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유한 작가님, 이유한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뭐 윤영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가분들 오브 대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와 이 작가님은 진짜 안전 오브는 안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거의 유찰이 안 나거나 작품이 낙찰이 되거든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약간 대가님이시면서도 아직 진짜 최상위층까지 못 가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유찰이 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님이 이제 정광현 작가님, 남춘모 작가님, 김태호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대가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한데 옥션 시장에서는 요즘 기준, 예전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기준으로 사람들이 비딩을 조금 어려워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렬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요 20호 가격인데 7,400만 원 됐잖아요. 요거는 작품 자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20호에 이렇게 물방울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게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거든요. 요거는 작품이 예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렬 작가님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70년도부터 80년도 작품이 가장 비싸, 고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호 기준으로 그 70년도, 80년도 작품이라고 하면은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물방울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작품이면 더 비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구리님, 박서보님 작품. 박서보님 작품 경우도 이거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빨간색이랑 회색깔이랑 있다고 하면은 빨간색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왕 돈을 쓴 사람들이 요즘은 좋은 작품을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구리님은 요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고 계시죠.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 장욱진 작가님이 요즘 비딩도 되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장욱진 작가님에 대한 요즘 매니아층이 생긴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세컨더리 시장에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무라카미 다카시의 원화 6억에서 8억 사이. 무라카미 다카시 작가님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최근에 개인전을 했잖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귀요미 그림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와, 귀요미도 이렇게 압도적인 귀요미면은 인기가 진짜 많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라카시 다카시 작가님의 에이스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비딩이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 작가님의 미디엄 작품. 저번 K옥션에서는 동일한 미디엄 작품이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죠. 그러면은 뭐 수수료 하원 8,400만 원, 그쵸? 근데 이번에 서울 옥션에서는 5,500만 원.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번 미디움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도 했고. 근데 미디움 작품이 지금 갤러리가로 구하면은 7천만 원에 구할 수 있거든요. 배송비나 뭐나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잘 사셨다
싸게 구입하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하신 분은 여기서 10% 수를 떼니까 5천만 원에 판매를 하신 건데, 백호 작품을 5천만 원에 판매를 했다. 좀 아쉽게 판매하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옥승철 작가님. 옥승철 작가님이 참 이걸 보면은 작가님의 핸드라는, 얘기할게요, 그냥. 작가님의 이게 진짜 옥션 방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옥승철 작가님이 올해 기준으로 초중순에 옥션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갤러리가보다도 저렴하게 옥션에서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낙찰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옥승철 작가님 이거 잘 안 먹히나? 왜 그러지? 아쉽네. 그러다가 나온 작품이 이건데, 50호면은 대략 지금 3,500 정도? 50호 3,570. 그러니까 50호, 75. 그쵸, 3,500. 대충 3,500 작품인데, 3,500 3개면은, 그쵸, 한 1억 정도, 1억 1천 정도의 가격인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7천만 원으로 원비딩만 되고 새 작품을 가져갔다면 굉장히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갤러리가보다도 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승철 작가님의 새 작품이 낙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좀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옥승철 작가님의 작품 중에 헬멧 도상이 에이스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사람들이 에이스 작품을 사다 보니까 이러한 작품들에 있어서 조금 선호도가 낮은 거는 사실이나, 그래도 옥승철 작가님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살만했는데 유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르디 커윅. 커윅은 최근에 빅뱅 탑 최승현 님이 조르디 커윅의 작품을 2작품이나 컬렉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고 컬렉팅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르디 커윅이 유찰이 됐다. 조르디 커윅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근데 핫하다가 좀 갑자기 확 꺾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아깝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림이거든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캔컷. 캔컷도 요즘 좀 마음이 아프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의 작품이었는데, 작품이 낙찰되기를 굉장히 기대했으나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아쉽고, 캔컷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노블레스에서 개인전을 했고 굉장히 좋은 선호도가 많은 그러한 작가님이었는데, 요즘은 옥션에서는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좀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빨리 요게 작품이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요 작품이 조금 재밌었어요. 쇼핑백에 이렇게 스트릿 프린트로 만든 작품인데, 이게 970만 원이나 가더라고요. 역시 앤디 워홀의 네임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거고, 우고 론디네라고 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형된 그림, 그리고 선셋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을 보이는 그림, 그리고 뭐 이런 돌 조각상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제 주위에서는 돌 조각, 돌탑 그림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돌탑 그림은 의외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파나 작품인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작품입니다. 가격도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서울 옥션 메이저 경매를 한번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짬밥? 그냥 저의 생각으로 계속 리뷰를 하는 거지, 뭐 미술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알아서 필터링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이저 경매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